청년 정치인의 시원한 시사토론 사이다 톡. 청년 정치인들과 속 시원하게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이죠. 사이다 톡. 네 분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부터 해주실까요? 예, 새로운 길을 떠나기로 결심한 정당 바로 세우기의 신인규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봉구가 나온 스타 토나스 김재섭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동학입니다. 예, 민주당을 지키고 있는 성치훈입니다. 네. 오늘은 아무래도 신인규 대표님의 이제 신상에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부터 한 줄 평을 좀 들어보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질문은 김재섭 위원장님께 드릴게요. 이제 국민의힘으로 엮여 계셨는데 그렇죠. 떨어지게 되셨어요. 어떠십니까? 저희 국민의힘에 유명한 격언 하나 있습니다. Brother is brother. 당은 달라지만 그래도 브라더는 브라더죠. 예, 탈당 소식 듣고 놀라진 않으셨습니까? 아니, 저는 좀 그 신인규 대표가 그 전에 어떤 행보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응원을 했고 아쉬운 마음은 전달을 했죠. 국민의힘에서 뭔가 많이 더 바꿨으면 좋겠다. 아쉬움은 전달했지만 신인규 대표 뜻이 확고했고 그 양당 기득권 정당 체제를 혁신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응원을 해드렸고 네. 저는 양당을 긴장하게 하는 무서운 매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예, 진심으로 응원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민주당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지난해부터 정치개혁 2050이라고 하는 것을 여야 젊은 정치인들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에 관해서 굉장히 큰 목소리를 내왔고 그런 흐름들이 계속 있었는데 이게 양당제 독과점 정치가 계속되고 상대방에 계속 진흙 던지기가 되고 결국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권력만 계속 유지되는 상황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특히나 지난 대선 때는 안철수 의원이 결국 수렴돼 버렸잖아요. 한쪽으로 제3지대를 차지하고 있다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가시밭길을 가는 이 선택에 대해서 뭐 박수 쳐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건 좋은 선택이 아니다라고 막 깎아낼 수도 없고 예. 너무나 어려운 선택이고 소중한 선택이어서 저도 응원한 마음이 크고 민주당도 바뀌어야 되고 국민의힘도 바뀌어야 되지만 그래도 제3지대에서의 의미 있는 역할들이 생겨야만 이 양당 체계도 좀 자극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응원합니다. 성치훈 행정관님 어떻게 보셨어요? 진영은 다르지만 뭐 같은 목표를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저도 정당을 바로 세우는 게 서로의 목표였다고 생각하고 저도 오랜 모토가 뭐 더 좋은 민주당 만드는 거, 더 넓은 민주당 만드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뭐 노래 가사 한 줄 물퍼드리면 지금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오르막길 길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본인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스스로에게 남기는 다짐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제 우리가 정당 정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당은 얼마든지 다 다를 수 있다라고 우선 보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나라를 향한 애정이나 마음은 다 똑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기 모여 있는 분들이 저는 기득권과 반기득권 구조화에서는 사실상의 이제 기득권에 반대하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또 한 팀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저는 무엇보다 도 양당의 독과점 정치 이거 저는 타파하고 싶어서 나가는 것이고 특히 각 정당을 내부적으로 들여다봐도 특정 세대가 권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경제법에서도 독점과 독과점은 다 나쁜 거라고 배웠고 처벌도 하거든요. 근데 정치만 예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이 1호 탈당이라는 그것이 불명예가 되지 않도록 정말 국민의힘이 저의 탈당을 통해서라도 더 좋아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저도 나와서 이 양당에 대해서 지친 국민들 정말 찍을 데가 없는 분들의 대안이 되기 위해서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창당 준비를 활발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빨라요, 속도가. 저희 그 정당 바로 세우기에 그 저와 함께하는 우리 동지들이 당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많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창준이 만든다고 하는데 그 요건이 있거든요. 이제 창준이 서류를 모아야 되는데 한나절 만에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열정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저는 그거 그냥 담을 그릇만 만들면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독과점 얘기하셨는데 이제 뭐 본격적인 얘기를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요즘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 추모대에 참석을 했고요. 오늘은 광주 5.18 민주묘역에도 참배하고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도 했습니다. 이 혁신위원장의 숨가쁜 행보 어떻게 보시는지 코멘트 들어볼게요.
아니 근데 이분이 이런데 왜 다니는지 저는 의문이에요. 왜 다니는지. 이분이 예, 기존의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대통령께서 뭐 잘못하셨던 것들이 많은데 그분들 그러니까 최소한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동안 우리가 이걸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그런 행보들을 하면서 메시지를 내는 건 좋은데 네. 이분은 뜬금없이 갑자기 들어오신 분인데 들어와가지고 그거를 예, 그런 행보들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당사자가 아니다. 네,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이분은? 네, 그리고 실제로 이분이 간다고 해서 아, 국힘이 진짜 바뀌었구나라고 느끼는 국민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근데 혁신위원장으로서 네. 상징성은 있지 않나요? 아니요, 저는 상징성도 없다고 보는 게 이분이 잘못한 사람의 당사자거나 확실하게 그런 것들이 실제로 정말로 정권이나 이런 것들이 돼서 그것이 일정으로 가고 메시지로 나왔을 때 당이 그걸로 일사불란하게 바뀌면 네. 상관이 없겠어요. 심지어 이분이 당 대표면 제가 뭐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고 당 대표가 엄연히 있는 상태에서 껍데기로 들어와서 껍데기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거는 전 뭐 메시지도 될 수도 없고 진정성도 당연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느끼기 어렵다. 네. 약간 논점 이탈 행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사실 그 인요한 위원장이 무릎을 꿇고 이렇게 좀 진정성 있는 사과를 좀 연출하기 위해서 노력은 한 것 같은데요. 참배할 때 무릎을 꿇었어요. 이게요, 무릎을 꿇는다고 될 게 아니라 정말 국민 앞에 진정성이 와 닿는 데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됐어요? 그건 매우 어렵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민의힘의 문제의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당화 내지는 당의 기회주의 내지는 말 바꾸기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거든요. 그걸 바꾸기 위해서 혁신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보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 전략이 저는 이제 미스라고 보는 것이 결국 5.18 광주 갔다가 이제 현충원 가가지고 또 참배하는 거 아닙니까? 예. 또 어제는 이태원 그 참사 유가족들 위로하기 위해서 또 개인 자격으로 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1+1+1+1은 이제 100이 되겠다라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뭐 신지혜 씨를 영입한다라든지 그럼 여성표가 온다. 또 어디 2030 누굴 영입하면 또 그쪽 표가 따라온다. 노인 누굴 영입하면 또 노인표가 온다. 그럼 다도하면 100 아니냐. 이런 식의 단순한 그 산수 수준의 그런 정치거든요. 근데 결국 정치라는 것은 그렇게 다 만족시키려고 더하잖아요. 빵이 됩니다. 빵. 제로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인요한 교수가 역시 정치를 모르는데 역시 그 엉뚱한 지금 행보를 하고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김재섭 위원장님 말씀 저는 궁금한데요. 그 불충분하지만 이거를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폄하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 자격을 가지고 광주 5.18 묘역에 간다는 것 자체는 저는 칭찬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가든지 간에요. 그게 네. 저 같은 당협위원장이 가든 인요한 위원장이 가든 당대표가 가든 대통령께서 가시든 저는 누가 가도 그건 의미가 있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거 자체를 저는 폄하할 필요는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족하다고 평가를 드리는 것은 이제 예를 들면 통합이라는 메시지를 내놨는데 과연 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효과적인 통합을 위한 초석을 놓았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여전히 회의가 있습니다. 물론 뭐 거기에 대한 진정성 의심을 하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정성을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 모두가 궁예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적어도 외형적으로 갖춰지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이는 보폭에서 우리가 그 정치적 의미를 읽어내야 되는데 예. 예를 들면 이준석, 유승민 같이 가자, 뭐 포용하자 이런 메시지 냈어요. 네, 뭐 대사면으로. 네, 대사면 얘기 냈는데 대사면이라는 말은 좀 부적절했다고 보지만 적어도 당내에서 볼드모트 같은 이준석, 유승민 이런 사람들과의 통합을 맺혔다라는 것은 그래도 당내 주류들 눈치 안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여전히 이준석, 유승민에 대한 반감 주류들 굉장히 강합니다. 예. 어쨌든 이들이랑 다르게 같이 갑시다라고 먼저 입을 뗀 것은 저는 의미 있게 평가해야 된다고 봐요. 네, 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네. 계시고 성치훈 전 행정관님은요? 뭐 궁예가 잠깐 돼보겠습니다. 네. 일단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5.18 민주묘지 갔다 온 다음에 5.18 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 대사면을 해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 얘기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그리고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결국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인요한 위원장 뒤에 숨었다. 그러니까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한번 참모 뒤에 숨음으로써 책임을 회피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총선 전에 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단 한 명도 책임지지 않았던 윤석열 정부가 국민 앞에 사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고 봅니다. 그 마지막 기회마저 발로 차버린 것이고 그 발로 차버린 그 이 참담한 현실을 이 메꿔준
네. 그냥 겉으로 메꿔주는 척한 게 인요한 위원장의 그냥 역할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게 인요한 위원장이 그런 좀 국민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행동을 하면서 그냥 불을 끄기 위해 급급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역시나 그 이상의 행보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잠깐 궁예가 돼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김재섭 위원장님만 뭐 말씀해주셨지만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1호 혁신안이 이제 대사면론이 있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당사자인 이준석 전 대표나 홍준표 대구시장이 발끈했어요.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는 사과부터 해야 된다는 입장까지 냈거든요. 지금 뭐 속보가 들어온 걸 보면 다음 달 2일,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요 대사면론은 어떻게들 보십니까? 그러니까 약간 너무 일방적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대사면이라고 하는 이 프레이밍 자체가 기존에 너가 확실하게 잘못을 했는데 당이 이걸 널 이제 더 이상 용서해주고 품어줄게 이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징계 자체가 이준석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홍준표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계속 김기현 대표를 공격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사감을 가지고 이거를 다 했다고 여기고 있는 상황인데 네. 국민의힘이 이거를 사면해 줄게? 그럼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뭘 잘못한 것이고요. 이것이 뭐가 어떻게 다시 돌아가는 것인지 국민들 입장에서도 납득이 어렵고 실제 그러면 이 행위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변하는구나라고 느껴야 되는데 어느 포인트에서 변하는구나를 느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이 당원들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당대표로 해놨고 네. 그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이상한 방식으로 대통령이 끼어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축출해낸 거잖아요. 그럼 그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감정들 그 과정에서 뭐 기자회견하고 양두구이란 단어를 쓰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이게 징계를 한 건데 그러면 본인은 계속 선이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이상한 악이 되어버린 이 규정 자체가 지금 바뀌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바뀌었다고 느낄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이런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거는 일방적으로 본인들이 사면 행위를 할 수 있겠으나 사면 행위만 그냥 껍데기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이 영향 자체가 없을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대사면론에 국민의힘에 좀 더 큰 그림이나 이런 게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사면론의 근거는 이제 수도권이 어려우니까 이준석 대표 와서 다시 한번 당을 위해서 한번 봉사해라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뭐 징계 자체도 억울하다라는 입장이기도 하지만은 이 본질이 뭐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의 사당화 과정에서 다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출발점이 어디냐면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고받았던 그 체리 따봉 문자 그리고 우리 당의 내부 총질하던 당대표가 없으니까 당이 잘 가고 있다라는 대통령의 워딩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동안의 전당대회 국면에서도 얼마나 그 시민사회 수석이 행정관들 동원해가지고 문자 보내고 뭐 간섭한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당 사유화를 치유하지 않는 한 아무리 이준석 대표를 또 써먹기 위해서 또 한 번의 그 토사구팽을 준비하는 이런 당의 태도가 전 너무 염치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당 사유화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전히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덮어놓고 그냥 징계만 취소할 테니까 같이 가자, 함께 가자, 통합은 좋은 거야. 누굴 위해서 좋은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또 김재원 최고나 또 홍준표 시장이나 이준석 대표 다 징계의 그 정당성이 다 달라요. 그래서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징계받을 짓을 해서 징계를 또 받은 것이고 김재원 최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다 다른 사안을 하나로 뭉쳐가지고 덮고 가자, 통합하자. 이거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저도 이게 그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제가 분열이 되어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그 통합의 전제 조건은 그냥 사람만 같이 갖다 놓는 게 통합이 된다고 보진 않고 분열의 원인이 됐던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통합의 선결 과제라고 보는데 앞서 뭐 신인규 대표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은 그 분열이 된 맥락들이 있는 거거든요. 당내에서 예를 들면 지나치게 우리가 어떤 용산에 입김을 많이 작용받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해소하지 않고 불편한 사람들을 한 자리에 앉혀두면 그냥 계속 불편한 거거든요. 불편하지 않도록 먼저 선결을 하고 나서 같이 앉아있는 게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 발언에 어느 정도 공감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전 그렇죠. 이준석 대표가 당연히 너그럽게 또 이런 제안들을 받아줘야 될 전직 당대표로서 책임도 있겠지만 이준석 대표의 말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억울하게 당대표에서 사실상 쫓겨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제 와서 그 쫓겨나는 과정들을 싹 다 무시하고 다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거는. 네.
반발을 예상하고 던진 메시지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거절의 마일리지를 쌓기 위해 던진 거다. 그러니까 천하람 위원장이 거절한 것, 그리고 이준석 또 전 대표가 거절한 것, 이렇게 해서 거절의 이미지를 저쪽에 비운 게 다른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서 쌓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네. 다음 얘기는 광고 듣고 와서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시간을 더 잘 알고 계셔가지고 네, 김영희 뉴스공감 청년 정치인들과 함께하는 사이다톡 유튜브 후토크로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혁신안 얘기해보고 있었는데요. 앞에서 이제 대사면론 얘기해봤고 이번에는 영남 스타로 불리고 있는 국민의힘 영남 중진 의원들의 험지 출마론 한번 얘기해볼게요. 지금 아마 마음이 가장 편한 분은 하태경 의원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여당 의원 111명 중에 56명이 영남 의원입니다. 이번 혁신안이 그래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너무 많은 의원이 지금 영남 소속이기 때문에 뭐 일부 의원 실명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만 요건 다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영남 스타라는 말을 저는 좀 새로 쓰고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뭐 영남에 있는 뭐 김기현 대표나 뭐 영남을 대표하는 뭐 장제원 의원 이런 분들을 누가 스타로 인정을 하죠? 그러니까 저는 정말 금시초문이고, 예, 그러니까 스타라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건가라는 좀 국어 사전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그분들은 어쨌든 무풀보다는 악풀이라도 받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스타에 대해서 저는 뭐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지 못할 것이다. 저 그렇게 일단 보고요. 당연히 영남에 고인물들이 있으면 당연히 쇄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험지 출마를 제안하고 또 당에서 그분들이 이걸 받으면 좋은 모양이죠. 이걸 내려놓는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영남에서 그 앞에 있던 차를 빼면 뒷차가 누가 들어갑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은 이것이 지금 대통령실에서 물이 몸풀고 있다라는 대통령실 소위 말하는 낙하산들 내지는 대통령의 오랜 친구들, 친분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자리를 억지로 빼는 말 그대로 차를 운전을 해서 빼야 되는데 마치 좀 견인을 해가지고 빼겠다라는. 그러니까 영남 중진 의원들의 기득권 내려놓기로 보이지만 뒤에 올 공천자들은 또 그런 의도가 깔려 있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제일 제가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은 자유의 개념이 우리 시민들이 쓰는 것과 너무 다르고요. 이 스타의 개념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이 험지 출마라는 것도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험지 출마가 가지는 긍정적 의미가 있는데 그 긍정적 의미가 전혀 없이 완전히 거꾸로 된 의미의 사실상 꼼수로 사실은 험지 출마를 더 강요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요. 어차피 이 영남 의원들 저도 국민들 신뢰 많이 못 받고 있다고 제가 아까 스타란 용어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말했듯이 그분들은요. 험지 출마할 게 아니라 그냥 정계 은퇴를 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정계 은퇴를 하셔야 되고 세다. 여기 들어가시는 분들도 지금 검사 공천으로 만약에 내려오잖아요. 그럼 제가 말한 게 맞는 게 됩니다. 제가 말한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공천을 어떻게 하는지까지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제가 말하는 것이 거의 맞을 것이다. 김기현 대표도 정계 은퇴해야 된다. 아니 김기현 대표님은 진작에 지금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무슨 더 할 말이 있습니까 사실은. 물론 제가 탈당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개시나 마시라 말할 권한은 없는데요. 국민들의 시선에서 보면 김기현 대표도 이미 평가는 거의 끝났다. 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도봉관한 스타 도나스 입장에서 자꾸 이제 스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서 우리 김대성 위원장님이 스타죠. 그러니까 스타가 들어가 계세요. 수식어에. 좀 찔리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저는 이 험지 출마는 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저는 진짜 부정적인 게 이른바 그 험지에서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험지가 동네 북도 아니고 그냥 아무나 나가면 되는 데처럼 생각을 하는 게 개인적으로 전 좀 별로 그렇게 좋게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험지일수록 더 공을 많이 들여야 돼요. 그냥 기득권을 내려놓는 상징적인 조치로서 험지 가는 건 소위 말하는 그 험지에 계신 유권자들을 저는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험지에서 그분들과 소통하고 유권자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긁어줄 줄 알고 이런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정치를 해나가는 것이 유권자에 대한 도리고 정당에 대한 책임 정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기득권 다 내려놓고 저 어려운 데 가세요라고 하면 글쎄요 뭐 정당 입장에서는 뭐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정당 스스로 입장에서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어디서 영남에 계신 분들이 연고도 없는 어느 지역에 와서 내가 이제 여기서부터 정치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진 차출론을 하려 그러면 훨씬 더 이전부터 차곡차곡 준비를 해서 충분히 소통을 하고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급하게 약간 추진되고 있다. 급하게 쫓겨가듯이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과거에 3년 전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종로를 출마하는 과정이 그런 식이었어요. 당대표인데 뭐하냐 종로 나가야지 하면서 거의 속 끌려가듯이 가가지고 출마했거든요. 결과 아시잖아요. 참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훨씬 지역에 공을 많이 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영남 중진이라고 당연히 수도권에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김기현 대표처럼 이렇게 지도부 출신의 다선 의원이 힘 있는 정치인이 가면 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미리 준비돼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자발성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좋은 메시지를 낼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못해 끌려오는 모양새가 되면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찍어줄 이유가 하등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 마지못해 온 사람인데 만약에 당선이 돼서 우리 잘해줄까? 뭐 우리랑 충분히 소통할 수 있을까? 우리 지역에 대한 애정은 있을까라는 의문이 당연히 남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딜 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준비하셔야 되고요. 충분히 명분이 있어야 되고 충분히 소통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지금 총선이 너무 코앞으로 너무 닥친 시점이기 코앞으로 나온 것 때문에. 같아요. 예. 저는 이 영남 스타라는 말이 반어법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영남에서나 스타지 이분들 수도권 오면 신인이에요. 누가 알아봅니까? 솔직히 김기현 대표, 조영원 원내대표 죄송한 말씀이지만 수도권 어느 지역 딱 꽂아놓으면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남에서나 스타라는 저는 반어법으로 쓰신 거라 보고 보수정당 배지 달고 20년 가까이 거의 정치를 하셨는데도 수도권 와서 이 정도 인지도라면 당신들 험지라도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전 대표나 이런 그 대사면론에서는 이제 받을 리 없는 제안을 한 거라면은 근데 이 지금 험지 출마로는 받을 수밖에 없는 안 받을 수 없는 제안한 거라고 봅니다. 지금 왜냐면은 거대 지금 정당 거대 양당에 대한 불신이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 거대 양당의 둘 다 불신을 이렇게까지 갖고 있는 대통령은 지금 헌정사상 최초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정당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계신 분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건 현실성 아니라 진짜 그런 의도를 갖고 지금 추진하고 계신 거라 보기 때문에 지금 시그널을 준 거라 봅니다. 너네 사직생 할 생각 없으면 우리 다음에 너네 다 쳐낼 거야 라는 메시지를 주신 거기 때문에 아마 저는 제발 국민의힘에게 여파가 있고 영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지금 민주당 다선 의원들이 험지 출마까지 발의하지도 않지만 그분들은 지금 다 조용히 있으면서 지금 분위기 좋은데 한 번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고 지금 눈치 보면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더 치고 나가서 더 점수를 벌리기 위해 혁신을 얘기해야 되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민주당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라도 좀 국힘이 제발 효과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반어법이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네, 이 말 듣자마자 김기현 대표가 굉장히 경로를 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정권을 뒀는데 혁신위에. 이 정권은 아니지 않냐라는 뭐 그런 의미지 않았을까 싶은데 왜 그러냐면 이게 실제로 아마 이러한 시그널이 그러니까 인요한 혁신위원 자체가 김기현 대표가 임명한 것이지만 실제적인 임명권자는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게 세관의 평가고 뭐 당연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교감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신 거죠. 네, 그렇죠. 그렇게 이제 되고 그럼 결국 제가 포석을 말씀드렸는데 혁신위를 지금 운영하는 건 혁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혁신위를 띄웠지라고 하는 건 김기현 대표의 얼굴이 일단 언론에서 많이 등장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일단 지분이 나눠져야 돼요. 그럼 인요한 혁신위원장도 이제 언론에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절대 수치가 줄어들게 되면서 비호감이 이를테면 약간 숨겨지는 의미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요한 위원장이 혁신을 얘기하면서 자꾸 김기현 대표를 또다시 도마 위로 계속 올려놓으면 그 데리고 온 이유 자체가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도 저는 이 경로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도 보고 두 번째는요. 김기현 대표 받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거 받을 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본인이 받고 안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인데. 예, 그렇죠. 본인의 결심 외에는 이건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위에서 결정을 내리면 자기 움직이는 거지. 근데 만약에 그런 결정을 빨리 내리는 사람들 이번에 시그널이 왔기 때문에 이 결정을 빨리 내리는 중진들은 나중에 정부에서 자리를 한 자리씩 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순서가 중요할 것이다. 네, 그래서 뭐 마지못해 뒤로 가면은 나중에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언론에다가 안 좋은 얘기 뉴스를 또 흘릴 수도 있고 그러면서 사실상 정계 은퇴각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에 순순히 협조하는 게 내가 수도권 가서 떨어질지언정 다음 자리는 보장돼 있구나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지금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은. 네. 대사면 얘기랑 중진 험지 출마만 얘기했는데도 시간이 훅 갔는데요. 마지막으로 요거까지 짚어볼게요.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국회를 찾아갑니다. 시정연설하러 가는 건데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내일 어떤 장면이 연출될 것인지 뭐 독대는 아닙니다만 어떤 이야기 주고받을지 분위기 어떨지 많이들 지금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근데 저는 내일 이제 그 대통령께서 이제 국회에 와서 시정연설을 하는 건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이재명 대표와 악수하는 장면이 혹시 있다면 이제 그걸 이제 사진 기자들은 엄청 찍어서 이제 보도가 되겠습니다만은 네. 사실 대통령의 메시지가 이제 저는 이제 1년 차가 지나서 이제 2년 차 또 마무리로 가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이 교육노동연금이라고 하는 이 3대 개혁에 대해서 알맹이를 내놓지 않으면요. 이제 더 이상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 들어가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들어는 가는데 그게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뭔가 논의가 가능한 안을 갖고 와야 되는데 이번에도 복지부에서 연금안에 대해서 운용 계획을 짰지만은 숫자 빠져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안을 지금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개혁안이라고 할 수도 없고 개혁을 또 만들 정치력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떤 창의적이거나 뭔가 좀 신박한 아이디어가 나와도 관심을 줄까 말까인데 거기에 대한 눈높이를 저는 못 미치면 이거 상당히 좀 힘들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언급을 했는데 지금 그 내용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네. 대한 것은 저는 충분히 좀 숙고를 해서 내일 메시지를 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예산안하고 이제 선거제도 개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산안도 올해 통과가 이게 지금 쉬울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게다가 선거제 같은 경우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올해 초에 중대선거구제로 가야 얘기했죠.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아무런 수습도 안 하고 책임도 안 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이제 국민들이 요구할 이제 시간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정도에는 어느 정도는 좀 구체적인 안들이 나와야만 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도 이 우울한 정치 뉴스 중에서 그래도 기분 좋은 뉴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진작에 만났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이런저런 이유로 어쨌든 대통령이랑 이재명 대표가 못 만났었으니까 네. 이게 뭐 정식적인 자리는 아니고 1대1로 만나는 자리도 아니고 뭐 긴 시간 대화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적어도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서 국정 현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것, 그런 시간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이를 계기로 여야 간의 협치라든지 타협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사협정 맺은 것도 내일 좀 효과를 발휘할까요? 그래야죠. 그렇지 않으면 저는 앞으로 대화의 길은 더 닫힌다고 봅니다. 물론 그것이 각각의 정파적 이해에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각각의 지지층들을 결집하는데 우리는 저 사람 안 만나, 저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게 과연 민생에 도움이 되느냐,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이번 계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각각에 있었던 앙금이 다 사라질 수는 없겠지만은 네. 그런 거 조금 뒤로 밀어두고 국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분기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거고 민주당에서는요? 저는 어제 대통령께서 이제 추도사 이태원에 관련해서 추도사 대변인실에서 나왔는데 그걸 보면서 너무 참담하더라고요. 정말 쓰기 싫어서 쓴 그런 것들이 막 티가 나고. 근데 아마 내일도 국회에 어쨌든 시정 연설을 하러 오는데 거기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뭐 사전 차담이라도 원래 관례상 그런 걸 해왔기 네. 때문에 그럼 거기에 이제 가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해서 이제 그 자리에 가는 건데 사실상 별 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기대하는 건 대통령이 그래도 그동안 뭐 어쨌든 이만저만한 일들로 고생 많았을 텐데 앞으로는 좀 같이 힘을 좀 합쳐서 이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자. 네. 그래서 공동의 성과로 만들어 보자. 이 정도만 나와도 엄청난 진짜 변했구나 이렇게 느껴지게 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뭘 하려고 하는 의지와 열정 자체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시정연설은 그야말로 이 추도사 낸 것처럼 네. 그냥 요식행위 정도로만 하고 그냥 내일 하루짜리 그냥 뉴스로 그냥 끝나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국민들께서 대통령께 원하는 건 그런 거예요.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잘했건 잘못했건 간에 어쨌든 너무나 잘못되어 있었고 우리가 이걸 바로잡겠다라고 해서 집권을 한 거면 네. 최소한 그보다 낫진 않더라도 그와 비슷하게는 해야 돼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후퇴된 상황으로 지금 국가가 계속 가다 보니까 그러한 지점에서 국민들이 보호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의 메시지와 행보가 앞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저는 우리 당에서도 참석 여부, 당대표 참석 여부는 그 논의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 결국 참석하기로 한 건 매우 잘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결국 이 두 정치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의 이 명분 싸움의
일환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수회담이 지금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제1야당 대표를 만나주지 않는 대통령 이 상황에서 이렇게 작게라도 뭔가 국민들 볼 때 이 만나는 모습 사진 한 장 결국 내일 별다른 대화는 없을 것이고 사진 한 장 나올 것인데 국민들이 이 사진을 보므로써 두 분이 만나는 것에 뭐 큰 무리가 없네라고 느낄 거거든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매우 부담이 될 겁니다. 왜냐면은 계속해서 영수회담을 해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피의자를 만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함 때문이구나 이렇게 볼 리 없거든요. 그냥 제1야당 대표를 만나주지 않는 불통하는 윤석열이다 이렇게 느낄 것이지 절대 전자로 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일 사진 한 장 찍히는 것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매우 부담일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도 만남 자체에는 또 의미를 또 둘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이다톡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